자, 이제 내려갑니다. 표시광고. 표시광고 지금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표시광고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지금 현재 계속 매회 출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5개 광고물은 간판으로 기억했죠? 표시광고는 이제 이것 때문에 5개 광고물을 간판으로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표시라는 것은 물건 자체, 우리가 상품을 사게 되면 포장지가 있잖아요. 포장지 자체에다가 이 물건에 대한 현황을 기재해놨죠. 그게 바로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는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 활동이다. 그래서 뭐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 이걸로 하는 게 바로 광고다. 그럼 우리는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갖고 가로 열고 공통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관한 사항이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통으로 명시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명, 소연 등이에요. 성명이 소연 등이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데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이거 관한 사항을 광고에 꼭 포함시키는데 개공의 성명 나가야 돼요. 그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의 명칭 나가야 돼요. 명칭. 이게 상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도 나가야 되죠. 광고 기껏 해놓고 연락처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설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게시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라고 했죠. 그럼 광고할 때 개설 등록번호다, 사업자 등록번호다? 개설 등록번호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만 게시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번호 없다. 전부 다 개설 등록번호다. 자, 그래서 이 점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광고 나갈 때 인터넷으로 나가든 신문으로 나가든 잡지로 나가든 이때는 무조건 성명, 소연 등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갖고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게 블로그라고 했죠. 블로그 마케팅 많이 하거든요. 이거하고 유튜브 많이 나가고 있죠, 지금. 이거. 유튜브예요? 튜브예요? 튜입니까? 튜? 이런 것들은 잘하면서 왜 문제 숫자는 잘 기록 못해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거로 광고 나갈 때가 문제죠. 이런 걸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명시를 언제나 해주게 돼 있고요. 그럼 광고할 때 보조원을 명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보조원 명시 금지예요. 그럼 개공이 광고 위반했잖아요. 개공이 광고 위반은 뭐겠어요? 백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백과입니다. 개공이 광고 위반하면 백과다. 그래서 성명, 소연 등을 암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성명,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다. 그 다음에 연락처와 개설 등록번호, 성명, 소연 등. 동그라미 쳐져 있죠? 예,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인터넷으로 광고 나간다. 인터넷 광고 나갈 땐 추가할 사항이 있어요. 그럼 성명, 소연 등 외에도가 인터넷 광고할 때는 물건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물건에 대한 사항.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사항인데, 먼저, 물건의 종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가격이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물건의 면적 나가야 되고, 거래 형태 나가야 돼요. 거래 형태라는 것은요, 이 물건에 대한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이거 나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의 소재지도 나가야 됩니다. 이거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만약에 건물이었잖아요. 그밖에 틀림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총 층수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일, 사용 승인일, 이거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또 건축물의 방향이라든가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 주차 대수 관리비 전부 다 나가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동그라미 친 게 엄청 많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이게 종갓집이면 종갓집이면 거소,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그 다음에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이거였거든요, 문장이. 근데 이거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거꾸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여기에 건물의 구조 넣으란 얘기 있어요, 없어요? 건물인 경우에. 없죠? 근데 여기 지목 빠져 있잖아요, 지금?
토지인 경우 지목 빠져 있는데 이거 지목은 우리 국토부 장관이 세부 사항을 고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국토부 장관 고시한 사항을 보면 토지 광고 나갈 때는 물건의 종류를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목을 쓰라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은 들어갑니다. 근데 건물의 구조는 확실히 없어요. 지금 이게 철근 콘크리트 존지, 벽돌 존지, RC 존지 없어요. 아예. 그래서 건물의 구조는 확실히 없고 또 한 가지 우리 한 가지 참고하자고 했죠. 여기 우리 확인 설명서에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쓰게 돼 있죠. 그러면 광고 나갈 때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됐는지 이거 광고 포함시키라는 얘기 없어요. 이 정도 거꾸로 기억해요. 거꾸로. 자, 그래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은 이제 거의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문제를 내가 낸다면 이거를 다음 중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아닌 것은 이 정도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구조는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솔직히. 근데 구조는 여기 명문이 없지만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내진 설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한 문제로 못 내고 지문으로 하나로 물어볼 거다. 그럼 이렇게 내겠죠. 건물에 대한 광고할 때 입주 가능일은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에 대고 아니다라고 낼 거예요. 틀린 지문으로. 그럼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자주 보면서 눈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암기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종갓집이면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 체크하라. 이게 있잖아요. 합격하고 나면 기억난다. 시험 보기 전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꾸로 한번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합격하고 기억나는 게 있고요. 합격하기 전엔 기억했는데 합격하고 나서는 기억이 또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최우선 변제 같은 거 있죠? 시험 보기 전에는 그래도 대충 기억하거든? 근데 손님하고 상담하면서 최우선 변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상담하면서 아무 기억이 안 나. 정작 기억해야 될 거는 상가 임대차법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거든. 현산보증은 9억 이하야 된다. 맞죠? 우리 인천은 그 6억 9천이라고 기억했죠? 기억했는데 상담하면서는 기억이 또 아무것도 안 나 또. 그 신기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손님한테 한번 망신 한번 당하고 그래야지 이제 내 거 되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 이렇게 감을 잡아 주시고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돼 있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모두 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을 인터넷 광고를 할 때 포함 안 시켰다. 그럼 역시 백과예요. 그러니까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명시하자면 역시 백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가 금지돼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면 당연히 부당한 표시 광고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이거 허위 물건이라는 얘기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님이 10억에 의뢰했는데 9억 5천에 광고 나갔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일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 32평이 다른 중개업소는 전부 다 10억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중개업소만 유일하게 9억 5천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손님들 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전화 오게 하려고. 허위 광고죠, 지금. 허위 광고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 사실을 과장되게 한다. 과장되게 하는 광고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겨우 도배만 갈아놨는데 올수리. 맞죠? 이제 이런 거 과장되게 하는 광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세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든가 중개 의사가 없는 물건. 그래서 의뢰받은 적이 없는 물건을 광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존재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음에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 그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제가 그걸 든 적 있죠. 내가 101호를 보고 찾아갔는데 중개업소에서 갔더니 계속 201호를 미는 거예요, 이거. 민다고 그러죠. 이걸 하라고. 101호에 대해서 중개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거래 조건 등 선택의 중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 모두 부당 표시한 것처럼 보이죠? 이것의 예를 제가 그거 들었잖아요. 역세권임, 도보 3분 거리, 가봤더니 전력질주 3.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광고들. 근데 우리가 약간의 과장은 조금 필요하죠. 약간의 과정은 약간이어야 돼. 이게 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고요. 그래서 이게 존다과예요. 존다과에. 이거는 또 기억을 또 엄청 잘하시대. 존다과해. 그러니까 기억할 게 그거예요. 존재가 들어갔죠. 존재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부당한 표시입니다. 아셨죠? 존재 여기 들어가면.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는 한 단계 올려야 되겠죠. 개공이 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인터넷 광고하면서 명시하사 명시하지 않으면 100과였잖아요. 근데 부당자가 들어가면 이제 500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거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도 국토부 장관이 현재 고시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고시를 현재 해놨고 500과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옆에 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물 표시 광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역시 이제 세 번째 등장했는데 아닌 자가 나오면 제재가 뭐라고요? 1-1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개공이 광고 위반해도 100과,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리면 1-1. 그렇게 이제 제재를 기억을 하면서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재가 우리가 암기가 꼭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린 제재를 엄청나게 묻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계속 제가 주입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가십시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참, 거기 그 교재 써 있는데,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리면, 이거 1-1이었잖아요. 얘는 유일하게 아닌 자 중에 유일하게 포상 주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거나 공인인사가 아닌 자가 자격을 사칭했어요. 그럼 사칭자는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래 주의해야 돼요. 그럼 왜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했을 때 이건 포상금을 줄까? 신고하면. 건당 50만 원이죠. 왜 그러냐면 광고에 대한 부분은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야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 이제 참고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현재 모니터링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인터넷 광고에서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해버리는데, 자, 우리 모니터링의 주체는 일단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표시 광고를 법령을 준수한 제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이거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모니터링 기관에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 인터넷 광고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위탁을 해놨고요. 모니터링은 크게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분기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다. 그럼 수시 모니터링은 만약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이제 수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은 모니터링 계획서 내야 돼요. 그럼 모니터링 계획서는 매년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12월 30일까지 내줘야 돼요. 누구한테 내야 됐습니까?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미리 내야 되겠죠? 미리 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모니터링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 보고 해야 돼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며칠 내 하라? 30일 내. 분기 종료한 날부터 30일 내 해주게 돼 있고, 수시 모니터링은 만약에 모니터링을 했지 않습니까?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며칠 내? 15일 내.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분기는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 끝났다. 그럼 며칠 내 보고하라? 30일이에요. 3개월이니까 30일 내 결과 보고예요. 근데 수시 모니터링은 절반을 뚝 잘랐죠? 15일 내 결과 보고해야 됩니다. 15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 보고를 여기 국토부 장관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관계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에다가 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 시도의사 등록관청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국장이.
그럼 이들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 결과를 피드백해야 되죠. 피드백하는데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는 며칠 내에 하라? 10일. 1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10일짜리는 주요한 10일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주요한 10일이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죠. 이렇게 지금 암기하는데 계속 제가 주입을 할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사가 뭐라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이거 교육이죠. 교육. 사고 예방 교육이죠. 사고 예방 교육 통지는 10일 전까지 하게 돼 있고, 다음에 협회는 우리가 오늘 했어요. 이거 협회 통보 등신이 있었죠.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통보하고, 조사가 2조사예요. 이거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니터링 이거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 며칠 내에 한다? 10일 내에 하게 돼 있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이고,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우리 개업공사에 과태료 때렸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에다 알려줘야 돼요. 10일 내에. 신고관청하고 등록관청은 틀리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10일이 바로 이 10일이다. 조사. 그래서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를 국토부 장관이 해줘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요,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 받았잖아요. 받으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죠. 이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냐면 광고 플랫폼 운영자들이에요. 광고 플랫폼 운영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자들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예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만약에 자료 제출 요구했다.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들이 불응했잖아요. 불응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토부 장관이 야, 광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료 좀 보내봐. 이거 조치 좀 해줘.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과태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들에 대한 과태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누가 때리겠어요? 당연히 국장입니다. 맞죠?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광고는 모니터링은 지금 중심이 국토부 장관이 있죠? 이자가 중심이 되고 있고, 숫자는 30, 15, 10으로 가고 있죠? 30, 15, 1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요거 제재에 대해서 한 번쯤 제가 특강을 하거나 그럴 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공이 광고를 위반하면 뭐예요? 백과. 중개보조 명시해도 백과죠.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종료하면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 체크하라.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백과죠.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어요.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500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자료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조치 요구에 불응했다. 이건 500과죠.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어요. 이거는 1-1. 한 문제로 낼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내가 놓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문제 한 문제로 제재를 갖고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금지행위에서도 나와요. 금지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한 거도록 강요했어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한 거도록 강요했다. 그러면 제재. 지금 미리 기억하세요. 시세란 말 나왔죠? 시세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3-3이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한 거도록 강요했다. 그럼 이때는 3-3이에요. 그러니까 제재, 문제 내기 딱 좋죠, 이거. 광고 가지고 한 문제로 딱 낼 수 있어요, 그냥. 근데 물론 이 정도 수준은 출제위원이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꼭 여러분한테 연습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재 한 번쯤 정리해 두셔야 돼요. 문제는 아주 좋거든요, 이거. 100과 500과 1-1, 3-3. 벌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